네, 가을의 시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여행 장소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 왕릉으로 오늘은 가볼 겁니다. 네. 뭐 역사적인 공간은 뭐 의뢰 그 주변에 자연이 아름답게 갖춰져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맞습니다. 사계절 다 멋있겠지만 네네. 특히 이 단풍이 되는 가을을 추천한다고요? 맞습니다. 먼저 이제 조선 왕릉 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 그 조선 왕릉과 이 조선 왕조와 관련한 무덤이 총 119기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왕과 왕비의 무덤이 한 42기가 있는데 북한 개성에 있는 2기를 제외한 40기가 10년 전이죠. 벌써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조선 왕릉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잘 보존 관리되고 있는 동서양 막론하고 거의 유일한 사례거든요. 네. 한 곳인데 이곳은 조경이나 조림도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저렇게 사진처럼 숲도 또 잔디밭도 상당히 예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곳을 가시게 되면 지금 가시게 되면 단풍이 아주 절정인데요. 네. 문화재청에서 이번 가을을 맞아서 특별한 길들을 좀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울 정릉의 숲길, 또 태릉과 강릉 숲길을 개방을 하고요. 또 경기도 남양주의 광릉, 홍릉, 유릉의 단풍나무 숲길이 개방이 됩니다. 또 경기도 화성의 융릉과 권릉의 상수리나무 숲이 참 예쁜데 그것도 열리고요. 또 고향의 서울릉 서나무 숲길 등도 이번에 가을 명소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가을에만 이곳이 특별히 개방이 되는 건가요? 일부는 원래부터 상시 개방되는 곳도 있고요. 이번에 네. 특별 개방되는 곳도 있습니다. 네. 한 곳씩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릉, 수원 화성에 있어요. 어떤 네. 곳이에요? 융릉과 권릉을 합쳐서 이제 윤건릉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입니다. 이곳에 가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경기도 화성에 속해 있는 곳인데 옛 수원 이제 도후부 자리거든요. 먼저 이제 윤건릉 역사문화관에 닿게 되는데 조선 왕릉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만들고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건릉을 먼저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건릉은 네. 건릉 먼저. 예, 정조의 이제 무덤이고요. 정조와 그의 비인 효유왕과 같이 묻혀져 있는 합장묘입니다. 아주 거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을 보신 다음에는 우리 사진 중간에 있는 가운데 사이길을 따라서 융릉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융릉은 정조의 아버지이자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의 이제 무덤인데요. 물론 사도세자 외에 이제 그 부인인 부인도 함께 묻혀져 있는 이 합장묘입니다. 이 사이길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이 상수리 나무가 빼곡하게 심겨져 있는데 네. 요즘 가시게 되면 다람쥐나 청설모처럼 이 겨울을 앞두고 도토리를 많이 쟁여두기 위해서 분주히 오가는 동물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람쥐, 그 도토리 네. 함부로 여기서 주우면 안 되잖아요. 주우면. 맞습니다. 죽으시면 안 되죠. 특히나 이제 멧돼지의 또 먹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면 멧돼지가 또 도심으로 내려오는 상황도 펼쳐지니까 그냥 눈으로만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건릉의 근처에 용주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역사가 길어져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정조가 아버지의 무덤인 이 건릉, 이 융릉을 이제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능침 사찰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그렇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들어가면 왕릉이나 이 궁궐이나 아니면 관아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지극한 효심을 가진 이에게 내렸던 홍살문이 이곳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처럼 시비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인 조지훈이 썼던 승무를 새겨둔 그런 시비입니다. 네. 1938년에 이곳에서 승무를 보고 이 시를 구상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렇게 시비도 세워져 있고요. 또 안에 있는 건물 중에 좀 상당히 인상적인 게 천보루라는 편액을 달고 있는 건물인데 들어갈 때는 천보루이지만 나갈 때는 홍제루라고 새겨져 있어요. 천보루는 이곳을 하늘이 잘 보존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나갈 때는 홍제루라고 새겨져 있는데 홍제루는 백성을 널리 구제한다, 네. 세상을 구제한다라는 의미로서 왕의 어떤 직업적인 소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만든 이유가 있는 절이라서 그런지 좀 다른 느낌을 네.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고향에 있는 서삼릉에서는 이번 주말에 또 행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희릉과 효릉, 예릉처럼 한성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서삼릉이라 불리는 곳인데 네. 이곳은 다른 왕릉과 특이하게 이 태실이 잘 남아 있는 그런 왕릉입니다. 태실이란 건 뭐냐면 태를 보존한 이제 석실 있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태는 탯줄과 태반을 상징을 해요. 이 조선 시대에는
이 탯줄 혹은 태반, 즉 태를 상당히 중시 여겼습니다. 심지어 태회관에서 정리했던 이 태장경에 따르면은 귀인이 되고 못 되는 것은 바로 태에 달려 있다. 또 어질거나 어리석게 되거나 쇠망하거나 성하는 것도 모두 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을 정도로 어허. 태를 상당히 중시했는데요. 네. 보통은 일반에 공개를 하지 않지만 이번에 가을을 맞아서 특별하게 민간에 개방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또 네. 태를 안치하는 그런 행사도 한번 재현을 한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인종과 또 인성왕을 묻혀 있는 효릉, 또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 무덤인 회면은 평소에 개방을 하지 않는데 이때도 특별히 개방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건원능 네. 태조 이성계 무덤입니다. 네. 그 능침 위에 억새가 자라고 있는 곳이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능침이란 건 뭐냐면 왕릉 중에서도 그 주인공이 묻혀져 있는 봉분을 상징하는 게 이 능침이란 단어인데 이곳은 조선 왕릉 중에서 유일하게 잔디가 아니라 갈대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그 더벅머리 같이 이렇게 삐쭉삐쭉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 태조 이성계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고향인 함흥에서 지금 모습이 나오네요. 네, 일부러 이 갈대를 가져다가 심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이 능침 같은 경우도 다른 왕릉 어딜 가도 개방이 안 되거든요. 멀리서 지켜볼 뿐인데 이번에는 개방이 특별하게 되나요?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조선왕릉 사이트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정원이 40명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예약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취소자가 나오면 추가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만에 하나 신청을 못 하더라도 주변 동구릉 내 경릉에서 양묘장까지 또 이 길이 참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가을의 조선 왕릉 살펴봤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